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 조종세가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자, 오늘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조정이 오겠으려니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부터 시작인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명확한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주식 투자하는데 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뒤, 몇 달 뒤에 다가올 그 미래의 현실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요,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좀 한 가지 부탁당부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영상을 이제 오래 보아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한국 증시에 대해선 긍정론자다라는 것을 잘 아시지만, 토막토막 이렇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러펀드 이성수는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월 11일 이후 군중 심리가 폭발한 뒤에 제가 그 과열된 심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다 보니 은근히 많은 분들이 저가 부정론자, 비관론자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너무 강한 긍정론자지 부정론자는 아니에요. 자, 오늘 내용을 보시다 보면 섞여 있습니다. 내용이 좀 섞여 있는데,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투자 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높아지면서 이번 페이지 첫 페이지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다가올 현실, 이건 거의 명확한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수출이 4월부터 폭발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요 표 여러분들 자주 보셨죠? 제가 작년부터 해서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자, 이 자료는 이제 올해 수출이 만약에 2018년 수준 또는 2019년 수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된다면, 그때 그 수출을 월 단위로 이렇게 쭉 이제 현실이 된다고 한다면 올해 월별 수출 증감치는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을 이제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높게 그려져 있는 주황색 막대기는 이제 2018년 수출이에요. 요때 이제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막대는 2019년 기준이에요. 자, 즉 2018년 수준으로 수출이 달성된다면 이건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거고, 2019년 수준으로 수출이 달성된다면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1월달과 2월달, 여기 이제 회색 막대기 조그맣게 이제 보이시죠? 여기가 1월이고 2월인데, 이게 현실에서 이제 달성된 그 수출 통계를 보게 되면요, 보수적인 수치보다는 이제 고무적인 수치, 2018년 수출 수준에 가깝게, 조금 더 가깝게 수출 통계가 1, 2월 달에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시가 급반등한 가장 큰 이유죠.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통계가 전년 동기비 25% 증가하는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 3월 통계 보시게 되면, 3월 추정치 보시게 되면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한 10% 정도 수준이었는데, 일단 10일까지 스타트는 그 수준을 훨씬 넘어간 수치이죠. 물론 월말까지 봐야 되겠지만 이 자체만 보더라도 고무적입니다. 근데 이게 왜 고무적이냐? 이제 4월부터는요, 작년 4월부터 해서 여름까지 수출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올해 수출이 조금만 잘해도 엄청난 수출 증가율이 발생되는데,
2018년, 2019년 수준으로 수출이 회복된다면, 예, 그 수출 증가는, 예, 30에서 40%에 이릅니다. 4월에 3 내지 30에서 거의 40% 가깝고, 5월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수출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1월, 2월, 그리고 3월, 까지의 이제 수출 통계, 실제 현실에서 나온 거 보면, 지금 2018년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지금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이야기는, 예, 일단 저 가능성, 기저효과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추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겠고, 그리고 3월 10일까지 수출 통계로 보게 되면, 요게 만약에 3월 31일까지 수출 통계로 봤을 때, 이게 2018년 수준을 넘어선다 한다면요. 이거는 기저효과를 넘어선 엄청난 경기 회복 속에 수출 증가가 덧붙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월, 5월, 6월, 예, 요때 이제 수출 증가율 추정치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요 시기는 뭡니까? 2쿼터죠. 2분기. 그리고 수출 증가율의 대략 절반 정도가, 예, 상장기업 평균 매출액 증감률하고 비슷합니다. 얼추. 자, 그 이야기는 2분기 때 상장기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 그리고 이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게 되면요, 순이익은 기업에 따라 틀리지만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 비용 절감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 게 그대로 순이익으로 가면서, 이거 뭐 서프라이즈한, 예, 영업이익, 서프라이즈한 순이익, 요 소식들이, 예,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2분기 때 실적은 언제 발표돼요? 8월 15일 전에 발표가 되게 되죠. 대략 45일 안에 발표를 해야 되다 보니, 예, 실제 실적이 만들어진 시기보다 좀 후행해서 실적 발표는 나타나게 되고, 주가는 그 앞에 선행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4, 5, 6월이 되면 수출이 4월부터 폭증한다라는 것을, 예,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는 2분기 때 기업 실적은 정말 깜짝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실적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4월 이후 뭔가 고무적인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종목 단위에서 보게 되면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앞서 언급드렸을 때 수출이 증가하면 상장기업 전체 기업들의 평균 매출이 한 대략 절반 정도, 수출 증가율의 절반 정도, 예, 반영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만약에 수출이 40% 증가했다 그러면 대략 20% 평균 매출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전 종목이 성장주 반열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특히나 기저효과에 의한 수출 증가와 더불어서 백신 효과로 인한 경제 회복 시기, 그리고 보복성 소비, 특히 백신 효과,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축률이 늘어났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 써야죠. 예, 엄청날 겁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우연히 아침에 백화점을 갔어요. 예, 여의도에 생긴, 예, 새로운 빨간 기둥 백화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평일에. 그거 보고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빨리 백신 맞고 코로나 없어지면 나 진짜 돈 펑펑 쓸 거야, 이러한 조짐이 지금 강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종목이 4월 이후 성장주화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폭감했잖아요. 급감하고 정말 이게 성장주는 극소수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자, 이제부터는 모든 종목이 매출이 두 자릿수씩 증가하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고속 성장하는 성장주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극소수에 불과한 성장주들에만 매기가 집중이 되었었죠. 한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성장주들의 특징은 먼 미래에 우리 회사는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적자예요. 실적이 조금 나빠요. 예, 이런 기업들이 많았었죠. 그러한 극소수의 종목에 집중이 됐지만, 그런데 4월 이후 수출이 폭증하고 백신과 함께 보복성 소비가 정말 강하게 펼쳐지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성장주급의 이익과 매출 증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 중에는 상당수가 지금도 이익을 잘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전처럼 극소수의 먼 미래, 아주 먼 미래에 우리 회사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로만 했던, 또는 뭐 어떻게 비유를 해도 될까요? 한 1960년대 영화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별들에게 물어봐라 였던가, 거기에 보면 오빠만 믿어 뭐 이런 식의 아니 뭐 뭔가 대사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아무튼 예, 그렇게 말로만 보여줬던 그러한 성장주하고 이익을 내고 있는데 실제 성장을 해, 이런 종목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 쪽으로 가게 되겠죠. 자,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요, 모든 종목들이 성장주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눈앞에 기다리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예요. 대신에 이건 이제 업종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말로만 떠들던 성장주는 좀 뒤처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한 가지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증시 반등하는데 연기금이 열심히 사줘서 어머 제가 왜 저래? 개과천선했네, 뭐 이렇게 느끼셨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거의 3천억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와, 야, 이게 참 좀 의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런 매도세가 향후 뭐 고무적인 수출 이야기와 함께 증시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연기금의 매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화면상에 공룡 사진, 이거 제가 이제 과학관 가서 착각 찍은 겁니다. 자, 공룡처럼 거대해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자, 주식 비중을 올해 0.5%포인트 목표치를 낮춰서 16.8%로 맞춰야 돼요. 이 자체만으로도 국내 주식, 한국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데 증시가 상승한다? 그러면 더 꾸준히 매도를 해야만 합니다. 아, 요건 부담 요인이 아닐 수 없어요. 이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죠. 현실이고 미래 현실이기도 하고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미래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5월 초에 공매도가 재개되게 됩니다. 자, 공매도에 관해서는 뭐 학계에 있는 분들은 뭐 별로 영향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분석하기도 하는데, 일정 부분은 개인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공매도 재개되면 나 일단 매도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기다리는 이슈긴 한데, 그런데 저 이슈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수 관련 대형주라는 점이에요. 자, 일단 공매도 이야기부터 드리면 5월 초에 재개될 때 대형주 중심으로 먼저 시행이 되게 되죠, 재개가. 그리고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운영하는데 핵심 코어 전략에서 핵심은 인덱스 패시브 전략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덱스 패시브 전략이면 뭐예요? 대형주죠. 자, 그러면 매물이 시장 전체에 쏟아진다 하더라도 대형주 중심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 그 외에 중소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기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 5월
뭐 4월, 5월 분위기 좋아, 훈훈해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인데 연기금 매물 막 나오고 공매도 제기하면 또 이제 일시적으로라도 매물 부담이 생기면 그게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에는 양호한 그러한 흐름을 우리가 미래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두 달 뒤 미래에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론, 부정론, 두 시나리오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요, 1월 증시처럼 사람들이 모두 흥분하고 과열된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했을 때 부정적인 부분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난 1월 11일 이후 시장은 완만하게 급하지도 않죠. 이거 빠져봐야 뭐 엊그저께 빠져봐야 고점 대비 7%? 8%? 이거 정말 양호한 조정입니다. 예전 같으면요 주가지수 20% 빠졌어요. 벌써. 정말 양호한 조정입니다. 자, 이 조정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과열되었던 군중심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나큰 손실을 보지 않는 그러한 양호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라면 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료들 중에서 긍정적인 재료가 시장에 효과를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과열된 군중심리가 차분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저는 이제 개인 사석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뚝배기처럼 은은한 그러한 장세가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약에 1월 같았다면요. 이건 예전에 예전 어르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얘기인데, 사랑은 뭐 양은 냄비처럼 순간적으로 타올랐다 식으면 안 된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만약에 1월 같은 군중심리였다면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식는 양은 냄비 같은 그런 장세가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군중심리가 과열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긍정적인 재료와 함께 오래 뜨끈뜨끈한 오래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만들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저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자, 이 시장 자체가 흔들림 속에서 조금씩 뭔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수출 통계는 시장 전체에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주말에 백화점에 쇼핑까지는 안 하셔도 좋지만 한번 어떤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는 것도 지금 경제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하나 사고 싶어요. 허락받아야 돼서. 우리나라 남자 불쌍합니다. 자, 뭔지 짐작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톡톡 쳤죠? 자, 그러면 우리 내일 이 시간에 증시 토크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